왕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왕따 방지 태권도 수업이 뉴욕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여름철에 많이 찾는 뉴욕, 뉴저지 해변 중 절반가량이 박테리아로 오염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투자이민의 투자금 하한선이 현재보다 80%가 인상된 90만 달러가 됩니다. 연속적인 737 추락 사고의 여파로 같은 기종을 대량 보유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뉴욕 공항 운항을 중단합니다. 뉴욕시가 스몰 비즈니스 보호 차원에서 상용 빌딩의 임대 정보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학교에서 왕따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브루클린에서는 왕따 방지 태권도 수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대상 학교는 브루클린 마디바 프랩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한인 지석현 사범이 7학년 특수교육반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미청소년교류진흥협회 박연한 회장은 23일 최근 시의회 지원 예산이 책정돼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내달 중 시범 프로그램 규모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연마한 매튜 유진 뉴욕시 의원이 뉴욕시 전역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립학교에서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진 시 의원은 자신도 어릴 때 왕따를 당했지만 태권도를 배우면서 신체와 정신이 강인해져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태권도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무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뉴욕은 왕따 문제가 심각한 도시라며 왕따 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원 재량 예산에서 2만 6천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따 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하는 박연한 회장은 미국 태권도 지도자 연맹을 이끄는 태권도인으로서 지난 7월 뉴욕시 의회가 수여하는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780여 개 해변 중 절반 이상이 수질 상태가 해수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단체인 미 환경정책평가연구소가 최근 미 전국 29개 주 해변 4,523개를 대상으로 채취한 샘플을 조사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주 778개 해변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409개 해변 수질의 박테리아 수치가 연방환경청의 해수욕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서포 카운티 테너팍의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너팍은 채취 샘플 71개 중 무려 68%인 48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에리 카운티의 우드론 비티 스테이트 파크는 104개 샘플 중 47개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47개 샘플 중에 28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서포 카운티 셜리 비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오션 카운티 버클리 타운십에 있는 앳 비치우드 비치 웨스트가 22개 샘플 중 64%인 14개 샘플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이 가장 나빴습니다. 맘모스 카운티의 벨바보로 앳 엘 스트릿 비치는 5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는 11월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의 투자금 하한선이 현재보다 80% 인상되는 등 투자이민 문턱이 대폭 높아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3일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 규정은 1993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에 따르면 현재 투자이민 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은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반 투자 이민 경우도 투자금 하한선은 현행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번 규정은 앞으로 5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은 EB5 프로그램은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이지만 이 같은 취지와 무색하게 투자 금액은 지난 27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며 지난 3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투자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11월경에 뉴저지 뉴아크공항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뉴아크공항의 수익 발생이 2, 4분기로 들어서 기대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익 감소는 그동안 추락한 보잉 737 맥스 비행기 사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웨스트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 737 기종의 사고 여파로 이 비행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최고 경영자인 게리 켈리 씨는 뉴악의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치 이하로 수익 감소가 일어났다며 이번 뉴아크공항 운항 중지로 인해 기존 직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뉴욕 시내 모든 상업용 빌딩들의 임대료와 임대 공간 크기, 임대 기간 등 모든 건물 임대 정보들이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스몰 비즈니스 보호 패키지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스몰 비즈니스 보호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중소기업청과 재정국은 앞으로 상업용 빌딩 1층과 2층의 임대 여부와 월 임대료, 임대 공간 크기, 임대 기간 등의 기본 임대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해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업용 건물주는 매년 건물 임대 정보를 주 재정국과 중소기업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로 문을 닫는 스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현재는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스몰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조례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SNAP, 즉 스냅 받기가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농무부는 23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푸드스탬프 수혜자에게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은 빈곤 가정 임시 생활보조금 대상자가 SNAP 수혜자로 자동 가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약 26만 5천 명의 학생들은 무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무상 점심이 필요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이번 새 규정으로 인해 약 300만 명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됩니다. 뉴욕시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마크 라빈 뉴욕시 의원은 23일 뉴욕시 항공에서 불필요한 헬리콥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피터권 기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맨하탄의 고층 빌딩 옥상에 헬리콥터가 비상 착륙하면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뉴욕시 도심에서 JFK 공항을 오가는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라빈 시의원은 최근 12년 동안 뉴욕시에서 30건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며 헬리콥터 추락 사고는 조종사와 탑승객뿐 아니라 일반 뉴욕 시민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잦은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소음이 고혈압과 정신장애, 인지기능 저하, 어린이의 기억력 감퇴에 영향을 끼치는 등 뉴요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피터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조직 개편안을 승인하고 대규모 감원을 결정했습니다. MTA 이사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MTA 조직 개선안을 통과시키고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2,700여 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그동안 서비스 개선과 재정 문제로 시달려온 MTA는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375만 달러를 들여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를 고용, 이번에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중복되는 부서와 업무를 정리함으로써 인력 감원 효과를 보고 이를 통해 연간 3억 700만 달러에서 최대 5억 3천만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MTA가 현재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 각각 있는 승객 서비스 부서와 예산 부서 등 동일 업무를 하는 부서들을 통폐합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므로 인력을 줄이고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최근 MTA는 맨하튼 교통 혼잡료 도입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LIRR 직원들의 부당한 시간 외 근무 수당 문제가 터지면서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 해안에 대형 상어가 출현해 인근 해수욕장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AP통신은 지난 수요일 오후 케이프 코드 지역 메도비치 바다에서 검은색의 대형 상어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영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어의 출현으로 물개떼가 무트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북서부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성난 아메리카 들소가 9세 소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들소에 받친 소녀는 공중에 1 내지 2m 떠올랐다가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들소는 마치 투우의 한 장면처럼 소녀를 쫓아가 공격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지난 22일 관광객 50여 명이 들소가 풀을 뜯고 있는 2-3m 근처까지 접근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들소가 관광객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가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과테말라 이민자의 모자의 사진이 멕시코 안팎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로이터 통신 기자가 지난 22일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에서 찍은 것으로 사진 속의 이 여성은 과테말라 출신으로 아들과 함께 미국 국경에 도착했는데 국경 경비대가 입국을 막자 눈물을 흘리며 제발 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진은 온라인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인 글로벌 종합 뷰티 전문 업체 키스 프로덕트가 뉴저지 중부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엽니다. 키스 프로덕트는 지난 12일 미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럭커펠러 그룹으로부터 뉴저지 피스카타웨이에 조성 중인 물류센터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클로징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물류센터의 규모는 46만 9,600 스퀘어피트로 매입 가격은 6,57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회사와 모바일 앱 개발업체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해 사용자의 위치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면 건당 1,000달러, 사용자 1인당 하루 10,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의 대표적 주립대인 러커스대의 연간 수업료가 15,000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러커스대 이사회는 23일 2019-2020 학년도 뉴 브런스윅 캠퍼스의 거주민 학생 기준 수업료와 수수료를 15,407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 인상된 겁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의 판매세가 내달부터 인상됩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판매세가 기존 7.375%에서 1%포인트 오른 8.37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이혼과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재혼을 하면서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을 많이들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완전히 끝난 후에 그거를 네.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 우리 동포분하고 네.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초혼이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네. 그다음에 혹시 재혼을 하게 되시는 분은 그 전 결혼이 끝나야만
혼인할 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중혼이라고 그러죠. 겹쳐서 여기 아직 한국에 남편이 있는데 여기 또 뭐 옛날에 아시는 분 만나서 또 뭐 다시 결혼을 네. 뭐 한국에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네네. 이혼했다. 뭐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이혼을 끝내야만 그다음에 여기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원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다가 어디 영국에 가서 네. 재혼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미국 여기에 있는 결혼이 이혼으로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결혼을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야 된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뭐 헤어져 살고 뭐 네. 연락이 안 되는데요 가지고는 안 되고 법원에서 네. 판결문으로 이혼 끝났다라고 하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자유롭게 결혼할 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혼 후에 얼마 정도 있다가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 그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네. 미국에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1년 이상 이혼하고서 1년 이상 결혼 못한다 서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자식 관계 누구 자식이냐 뭐 네. 이런 그 어떤 분별하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을 네.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주는 또 뭐 3개월, 네. 어떤 주는 6개월 동안 기다렸다 그다음에 재혼을 한다 그러는데 요즘에 다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조금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네네. 건 어떤 거냐면 네네. 한국 영사관에 가서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이제 신청도 못 받는다. 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있어요. 말은 어떤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 동포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여러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네. 있고 유학생도 있고 주재원 아니면 뭐 예술가 비자 네. 그 골프 선수로 와서 이렇게 예능 비자로 와서 있든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불법 체류가 되신 분들도 네.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살다가 불법 처리된 게 아니고 아예 와서부터 그냥 그 에스타라고 해서 무비자로 해서 그냥 네. 눌러 앉으신 분 아니면 관광 비자로 와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혀 우리는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여기 왔지만 네. 어느 한 기록도 없고 네. 또 어떤 분은 좀 뭐 국경 넘어왔으니까 더더욱 기록이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어떻게 뭐 이혼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에 사실 한국 법에 의하면 네. 현재 나가 있는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을 해서 하는 거를 허락을 해줘요. 네. 한국 대부분 법에. 그렇게 그래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많이들 뭐 LA 영사관, 뭐 시애틀 네. 영사관, 뉴욕의 영사관, DC의 영사관 가서 이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수석이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해줘요. 네. 된다.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한국 법은 괜찮아 이혼. 네네. 그렇지만 미국 법에서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불체자이건 합법자이건 모두 미국 법에 따라야서 미국 법원에서 이혼해야만 그 이혼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네.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법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혼을 해서 괜찮은데 네. 한국 법에는 네. 미국 법에는 네. 아직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한국에 가서 살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Yes.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 사람이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미국 법에 의해서 네. 이혼을 확실히 효력을 있고 네. 그다음에 이혼이 돼야만 그다음에 결혼할 수 있잖아요. 네. 결혼을 해야만 또 영주권을 신청할 그렇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혼을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영사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지방법원에서 가게 돼 있어요. 서로 거기서 네. 이제 판결문이 떨어지는 건데 미국 법에 의하면은 미국 현지에 따라서 이혼을 해야지 자기네 나라에서는 인정을 네. 안 해준다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네. 합법자, 불체자 상관없어요.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할 때 당신이 합법자나 불법자 그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네. 모든 아무 관계가 없는 불법자라고 하더라도 네.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만 여기에서 이혼이 완결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 신고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네. 예, 미국 법에 의해서 완결됐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 있고 그 재혼을 네. 하기 때문에 시민권자하고 재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조심해야 새로운 돼요. 사실을 알았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뭐, 미국 법원에 가서는 그런 꼭 신분을 해야죠.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하도 그 법원에서도 이게 분위기가 네. 안 좋지만 네. 법원에서는 그 크리미널 법원에 가면은 가끔 그 이민 단속반이 가끔 와서 그러니까요. 잡는다라고 네.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법원은 괜찮습니다. 네. 또 이혼 관계 할 때는 당신이 합법자냐 불법자냐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불법자이든 합법자이든 무조건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법원의 이혼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그럼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미국이 좋아져서 미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다시 또 미국 법원에 가서 찾아가야 되나요? 아, 그때 이제 법원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미국 법에 의해 효력을 또는 이 혜택을 보려면은 다시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우리는 이혼했다, 뭐 공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그거를 살짝 모르고 이 이민관이 모르고 지나가서 영주권 받은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법을 너 안 된다. 법에 분명히 이민법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미국 효력이 법에. 없다. 그런 그렇습니다. 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공증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 네. 유용한 정보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